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주말간 전체 공개 영상이고요. 최근에 제가 여기 구간에서 조정을 받던 뷰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조정을 얘기를 했지만 이 조정 구간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왔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서의 이 뷰는 앞에 연초에 이제 트럼프 정권의 행보와 이런 것과 저의 시나리오를 그려서 확률적으로 좀 조정이 더 폭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려갔는데 이 530 구간 넘지 말아야 될 곳을 넘으면서 손절이 나갔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롱 뷰로 제가 바로 진입을 하지 않고 롱을 이제 기준점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일단 점검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롱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와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휩소로 다시 떨어졌으면은 만약에 롱으로 그냥 들어가면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 롱도 애매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내가 한 가지의 뷰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했을 때 그 판이 틀렸을 때 손절을 하게 되면은 바로 스위칭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게 더 좋은 결과를 항상 만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반대로 가니까 그 반대뷰로 쫓아간다. 그래서 이걸로 당연히 이렇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수익을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근거, 정확한 기준 요런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점검을 가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요번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트럼프 정권이 지금 추구하는 이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매크로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스토리와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이번에 멤버십 영상으로 요 시나리오, 앞으로 나아갈 이 트럼프 정책 기조가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 올라왔죠, 증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2,600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되게 좀 중요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를 디디고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이제 빅테크들의 기준점도 리테스트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디디고 올라갔는데 구간이 다시 한번 접속바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얹어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가 그냥 들어 올리려면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저항되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 신고가 랠리가 계속 좀 더 간다고 하면, 이 광기로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삼고 뭐 해지를 두고 롱을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멤버십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초 이제 트럼프 정권 정책 기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들어가서 이제 정부 적자를 비용을 줄이면서 적자를 줄여서 부채, 이게 돈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좀 걷어들이고 원유를 가격을 낮춰 가지고 인플레를 억제를 한 다음에 이 관세 부분에 이 인플레를 억제를 하면서 조그만 이제 감세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채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장기채로 넘기고, 낮은 장기채로 넘기고 요런 부채를 좀 탕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맞으면서 점검을 하고 이후에 다시 하반기 랠리를 간다. 요렇게 이제 트럼프 정권의 정책의 기조를 봤는데, 트럼프 정권 정책 기조가 쪼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기채가 안 내려가면서 좀 꼬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장기채가 걔네가 내려가는 걸로 기준을 삼으면서 금리 인하 요렇게 봤는데, 지금 장기채가 계속 안 내려가니까 금리 인하가 뒤로 늦춰지고 있고 얘네들이 원하는 사이클로 안 가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이제 ESLR 요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대한 단기채로 버티겠다. 그러니까 이 부채를 그냥 '바이든 시즌 2로 가겠다.'로 이제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도 화가 났던 것 같고, 지금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부채 이제 신경 안 쓰겠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더 찍어내고 이 단기 채권, 이 채권 부분은 요런 코인과 ESR 규제 완화로 단기채로 일단 틀어 막은 다음에 금리 인하가 오면은 그때 장기채로 돌리겠다. 요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에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냥 AI에 요런 기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내 나라 GDP 성장으로 이 부채를 막아 보겠다. 요렇게 간 것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세한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요거를 분석을 했을 때 요 부채를 막으려면은 GDP가 매년 4에서 7% 성장해야 된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4% 성장을 했었을 때 마지막이 2000 년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 경제 황금기를 만들지 않는 이상 미국은 결국 '가는 길은 파산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AI와 로보틱스만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부채를 훨씬 더 찍어내면서 돈풀기 정책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는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거는 그냥 큰 조정 없이 버블로 계속 가자. 요 느낌의 지금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런 부분에서 순탄하게 가면 좋겠지만은 삐그덕 되면은 또 안 좋은 결과가 초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냥 버블로 계속 가겠다라는 모양의 지금 정책 기조로 바뀌었다. 그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의 조정을 볼 때 여기서 이제 계획이 어떻게 썼냐면은 롱을 한 10에서 20% 남기고 이 숏을 헤지로 들어가자. 처음에 초반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엔딩 다이아고널로 올라가니까 이 롱을 다 정리를 하고 숏을 조금 더 비중을 채웠던 거죠. 근데 요 구간에서 그냥 지지를 받고 이 월요일 날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이란 문제도 있었지만 이란 문제가 급격하게 해결되면서 휴전까지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해 버리는 무병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요 기준으로 계속 손절, 이 530 기준으로 손절을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날 그 이제 풀이장에서 휴전 나오면서 더 뛰어서 상승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빠르게 손절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제가 저만 손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손절을 한 이후에도 이제 롱으로 바로 갈아타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롱으로 가려면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 조정률을 봤는데 이 조정이 꺾였다고 해서 바로 롱으로 볼 수 있는 그 전환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런 근거가 필요했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일단 많이 더 오른 상황이다. 그래서 요런 지금 구간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요 구간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게 되면서 채널이나 구간 채널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22,550 에서 600 부근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22,600을 다시 여기 22,600을 이탈했으면은 다시 여기 구간에 22,100 여기를 리테스트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지지를 했죠. 근데 여기를 지지를 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가 중요 구간을 뚫고 나서 똑같이 지지받는 구간이랑 겹쳤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지지를 받고 올리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목요일에 NFP랑 ISM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기 둔화 지표가 안 나왔어요. 경기가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는데 이 표면적으로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FP의 이제 비농 고용에서 민간 부분은 반 70K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 고용이 또 70K로 늘어났다. 정부 고용이 지난달엔 7K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 이렇게 됐으면은 한 77K로 이 비농이 낮았을 수 있는데 이번에 정부 고용을 많이 때리면서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메꿨다는 거죠, 헤드라인을. 근데 이제 정부 고용이 이제 그 페더럴 그 연방에서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는 고용이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이제 헤드라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증시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였다. 거기다 ISM도 좀 어느 정도 둔하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여전히 아직 경제가 괜찮다고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목요일 날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7월 계절성 있죠, 초반. 7월 초 계절성에 의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옵션도 시장이 좀 불리시한 상황이다. 다음 주 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안 좋게 나왔으면 꺾였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들어올릴 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 22,600 기준을 제가 깨지 않으면은 계속 롱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 구간에서 이제 롱으로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기준이었던 23,000에서 2200에 막혀 있는 거고, 여기를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23,500에서 600 구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간은 채널을 볼 수밖에 없다. 위에 매물대도 없고 딱히 뭐 이평선으로 막히는 구간 뭐 이런 거 없죠. 그럼 보려면은 이제 뭐 RSI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지 아니면 뭐 MACD도 과거의 구간 이제 스토캐스틱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은 이런 이런 채널로 막히는 뭐 캔들 패턴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런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꺾일 때 똑같이
신고가 랠리에서 매물대가 많지 않은 구간이죠. 그래서 꺾인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을 들어가더라도 무포지션이었던 분들이 롱을 들어갈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 지금 기준은 22,600 이죠. 그래서 요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 이탈했을 때 과감하게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롱도. 아니면은 내가 손절 안 하겠다 하면은 지금 정부가 상승 랠리를 어떻게 꺾지 않고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죠. 부채를 더 돈을 더 풀 거니까.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홀딩해서 가되, 여기서 이미 물량을 많이 태워 버리면은 만약에 더 큰 조정이 왔을 때 단가가 평단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 계획을 짜야 된다. 어느 기업을 들어가든 매매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애플로 한 10% 정도 수익이 나서 익절을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근데 지금 현재 애플은 이 200 불을 다시 이 추세를 돌파하고 200불 위로 올라오면서 강하게 추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이렇게 강한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오면은 이 구간, 이 지금 215가 강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강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도 고점이고 해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한 건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00일선을 리테스트하러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기다리겠다. 왜냐면 애플의 지금 AI를 자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간 건데, 아직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간 이런 실적들이 안 나왔고, 정리를 할 구간, 그러니까 부분이나 뭐 전체 익절을 하든 좀 점검을 해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서 수익을 봤던 것도 많이 올라간 거에 타기보다는 이제 좀 덜 올라간 거에서 좀 AI 묻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수익을 나는 게 좀 더 안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215가 되게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까지 나와야지만 이 225, 200일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증시가 더 올라가야겠죠, 순환매가 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다시 한번 215를 이탈해서 내려온다면은 205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포지션인 분들, 미리 이미 홀딩하고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일정 부분 부분 익절하면서 계속 홀딩을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아직 꺾인 상황이 아니니까,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당장 다 팔 필요는 없죠. 지금 뚫은 상태에서 친고가 랠리를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무포지션인 분들과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그 2200, 22,000 여기도 이제 마소로 보면은 이 490 요 구간을 지켜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채널이 겹치는 구간인데, 그래서 이런 채널을 한번 리테스트하는 구간을 거쳤다. 그래서 요런 기준이 잡힌 상황에서 이제 롱을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조정이 만약에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조정은 어느 정도 올 텐데, 그 조정이 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들어갈 건지 이제 계획을 미리 계획을 짜 놔야 된다. 자기가 어떤 기업을 들어갈 건지, 내가 만약에 마소를 뭐 몇 프로 들어가겠다, 포트폴리오를 짜야겠죠. 마소 이제 클라우드 쪽 몇 프로 들어가겠다. 뭐 그다음에 반도체 엔비디아에 뭐 몇 프로 들어가겠다. 테슬라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들어갈 거를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미리미리 다 수렴을 해 두고, 그다음에 어느 가격대에서 분할로 들어갈 건지도 염두를 해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막상 그때 조정이 와서 가격이 왔을 때 살 수 있다. 만약에 첫 번째보다 조정이 커 보인다 하면 두 번째 매수 지점부터 사면 되겠죠, 계속 내리다기보다. 그러면 첫 번째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비중보다 줄이든가, 요런 거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바꾸되, 지금 그냥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되지. 어떡하지?'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가 올 때 어느 부분에서 살 건지 계획을 좀 짜 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반도체에서 뭐 AMD를 사겠다. 지금 AMD가 폼이 좋으니까. 그 AMD 어느 정도에 어느 가격에 살 것인지,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를 사겠다 하면 지금 팔란티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 조정에서 그냥 끝나고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어느 정도 담을 건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놔야 그 가격이 왔을 때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무포지션인 분들은 단기적으로 '나는 짧게 짧게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롱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멤버십에 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빅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빅스나 뭐 유빅스, 헷지로 많이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횡보하더라도 좀 뭐 -5 에서 마이너스 뭐 10% 정도 스프레드가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횡보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빅스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 빅스 선물을 추종합니다. 유빅시하고 유빅스는. 이 빅스 선물을 추종을 하는데 지금 이제 빅스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콜월이 20 에서 22 부근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9일 이번 만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빅스가 어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다음 다다음 요게 쪼끔 계속 빅스가 상방으로 베팅이 되고 있다. 콜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튄다고 하면은 여기도 갭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채운다고 하면 이제 20 부근이죠. 그렇게 되면은 대략 만약에 한 20% 올랐다 하면은 뭐 유빅스 같은 건 30% 고 유빅스 같은 경우는 40% 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프레드 어느 정도 녹는 거는 한번 튀면은 다 감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헷지로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유빅스에 몰빵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헷지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롱을 가져가되 롱 추세에 가져가되 증시가 고점일 때는 헷지를 좀 걸어두는 게 낫다라는 거죠, 과열 구간일 때는. 그래야 내가 롱을 들고 있어서 롱에 물렸어요. 물렸을 때 이 해지가 요거를 충당해 주면서 롱을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점검을 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니 이 해지가 없는 상황에서 롱이 물려 버리면은 '다시 롱 올라갈 거야.'라는 마음에 롱에 계속 그냥 들고 있다가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가서 큰 조정이 오게 되면은, 특히 레버리지는 고점에서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예전에 작년에 속슬 70불 80불 이때 대부분 막 100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거 가격 지금 70, 80불 지금 속스 전고점 거의 다 왔는데 못 오죠. 지금 한 30불이죠. 절반밖에 못 온다고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지가 있어야 그 롱 떨어진 부분을 요거 해지로 어느 정도 메꿔 주면서 손절을 때릴 수 있다. 고점에서 레버리지 땡긴 걸. 요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이제 고점 부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든가 수익을 조금 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롱 구간은 조정이 크게 왔을 때 그런 평단가를 낮추면서 아래에서 잡아야지만 그다음에 다시 길게 가져가면서 일정 부분 환희가 올 때까지 계속 부분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요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 같은 경우에는 유빅스 이제 해지로 들고 가는 구간이 나쁘지 않다. 지금 16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하단이 막혀 있어요. 증시가 올라도 더 아래로 내려가지,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처럼 일단은 12 뭐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이제 매크로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해지로 두는 거.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간단하게 봐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이때 당시에 ABC 1:1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조정 자체가 1:1로 끝나서 여기가 단기 끝날 수도 있다. 조정이 끝날 수도 있다. 100 일선이라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리길래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똑같이 해결이 되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들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지금 롱 추세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이 106K를 최대한 안 깨고 올라가야 이제 상승으로 더 갈 수 있다. 근데 106K를 살짝 깨긴 깼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이 추세 라인을 뚫고 올렸는데, 얘가 상승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 여기 리테스트 빨리 거치고 강하게 추고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시 이 추세를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는데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무빙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포지션 분들이 덥석 이렇게 이제 롱으로 들어가기에 조금 애매한 구간이 된 거죠. 차라리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홀딩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기준은 104K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을 다시 넘지 못하면은, 다시 이제 조정이 나와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모멘텀이 전환되는 구간은 104K다. 104K가 다시 깨진다고 하면은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확률을 봐야겠죠. 하락이 좀 더 강해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그래서 104K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제 롱 관점으로 보되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내가 만약에 짧게 보겠다 하면은 이 21선 기준으로 봐도 되고, 더 짧게 보겠다 하면은 이 6기권의 매물대인 이 몇이죠? 한 107.5 여기 구간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은 가장 안전한 거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구간을 추세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 이 쌍 세 가지의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돌파했을 때 롱을 들어가는 진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준만 명확하게 잡으면 된다. 요 구간에서 기준을 잡든가 아니면 그냥 21 선에서 잡든가 아니면 여기서 잡든가 그러면 최악의 이제 104K를 잡든가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숏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구간만 안 넘으면 되죠. 대부분 다 요 구간을 보고 숏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타이트하게 요 그전에 요거 돌파하면은 이제 손절을 하겠다. 여기 기존의 108.9 중요 구간이었던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숏을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106 여기는 짧게 먹고 나오는 거죠. 롱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는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 역추세 매매는. 네.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수렴을 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되 한번 강하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롱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되고 이 홀딩하시는 분들은 일단 부분 익절을 하고 지켜을 보면서 다시 나중에 돌파를 하고 추가를 들어가든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이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21,100 이다. 정확하게 21,100을 찍고 들어 올린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냥 휩소로 보는 거고 똑같이 ABC 1대 1로 보고 다시 한번 박스권에 들어왔어요. 지금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저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계속 돋지 요런 모양 거를 그 차트에서 보기 되게 드문 차트입니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만드는 경우는.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요 이 박스 구간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더가 롱이에요. 롱 관점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최대 수혜를 보는 코인을 이더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런 분석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이더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 이제 내용을 정리해 둔 내용을 이제 제가 끌어와서 그 텔레그램에 올려 놨으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 2,400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지금 이평선도 계속 다 모여 있죠. 그래서 곧 발산을 하는데 이 발산을 아래로 가냐 위로 가느냐잖아요.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지금 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위의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건 확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롱을 이제 이더를 롱을 잡는 게 더 유리하고 지금 일단 200일선 위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비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 하단 2,400을 기준으로 그냥 롱을 잡고 가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다시 한번 뚫는다고 하면은 강한 추세 상승으로 다음 채널인 3,5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기준만 잘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더를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확률이 훨씬 롱이 더 높기 때문에 롱 관점으로 보되 뭐든지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은 기준을 이 이평선 하단으로 보고 2,400이 아랫부분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일로 잡고 들어가면 되겠다. 더 타이트하게 보면 200일선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거는 각자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고 2,640 여기에서 막혔던 구간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2,800을 다시 뚫는다고 하면은 이 3,200, 3,500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이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금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지금 리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이 552 스몰 갭 있죠? 요걸 메꾸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증시는 이 545 중요가 그때 구간에서 530처럼 일단은 중요 구간은 545다. 그래서 545가 다시 깨지기 전까지는 QQQ로 나스닥으로는 22,600 이죠. 부근이죠. 하여튼 여기를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롱으로 본다. 계속 롱으로 가되 이제 숏은 헤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숏이라는 게 이제 뭐 유빅스나 이런 헤지를 가져가면서 이 기준으로 롱을 가져간다. 그 부분에서 빅테크 기준점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기준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되 여기가 이제 다시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요 갭을 메꾸러 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대응을 맞춰서 기준만 잘 잡으면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짧은 기준은 이제 550 이죠. 어제 이제 목요일 날 올라갔던 이 갭 부분 요걸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구간은 545 기준이다 라고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예 증시의 흐름을 보되 7월 좀 이제 초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더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에 공유 드린 이 센티멘트 이 수치로 봤을 때 지금 매우 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수치가 한 43% 였나 47% 였나? 하여튼 뭐 그 정도 43%? 요 정도 돼요. 그래서 매우 낙관적인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